조철이의 579 방송 65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것이 퀵커머스 경쟁, 너무 기업들의 새로운 지금 과다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집앞 배송, 온디맨드 시대의 새벽 배송 시장 규모도요.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뭐 2021년 5조 원, 그 2022년에 한 8조에서 9조 원, 또 2023년 11조, 12조 원 정도까지 계속 늘어난답니다. 물론 이제 새벽 배송 시장에서 지금 스톱 멈춘 기업도 있지만요. 앞으로 퀵커머스 시장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커머스 경쟁 상황에서 기업들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돌파구는 어떨까 한번 좀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빨리 갖다 주는 거. 빨리 갖다 주는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15분에서 1시간 이내 배송지로 배송해 주는 즉시 배송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가능한 상품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상온 상품부터요. 지금 정육, 채소, 고기, 뭐 생선 포함해서 신선 제품 모든 상품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퀵커머스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도심 내 물류센터 거점을 좀 둬야 되는데요.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의 규모가 작은 뭐 SSM 같은 중소형 슈퍼 이 거점을 갖다가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 주요 거점으로 지금 사용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문한 상태에서 배송, 그러니까 물류센터의 거점,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가 되든 아니면은 주요 도시명 거점에서 주문 즉시 고객 앞에까지 갖다 주는 배송하는 루트는 이륜차 퀵 라이더에 의한 배송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년 전부터 도보 배송을 해서 최단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쿠팡 같은 경우는 퀵커머스가 있죠. 로켓, 와우멤버 무제한 무료 배송한다고 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즉시 배송하고 있고 11번과 퀵커머스 오늘 장보기 VIP 전용 쿠폰, 페이커 쿠폰 등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면서 지금 퀵커머스 시장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 새벽 배송에 관한 다양한 지금 어떤 기업 경쟁도 있지만요. 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커가지만 그만큼 우리 인건비 또는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비용 구조의 어떤 이익이 나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프로모션 하면서 이 시장이 계속 뛰어드는 상태도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퀵커머스 시장의 가장 강자는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2위, 3위를 다퉜던 요기요가 있는데요. 요기요는 2021년 하반기 GS 리테일에 인수됐습니다. 그 지금 GS 리테일하고 요기요가 콜라보해서 전국 즉시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 지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자, 배달앱 요기요 2022년 6월부터 요마트의 배송 지역 전국에 한 200여 곳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의 기존의 어떤 점포 거점을 활용하고 GS 리테일과 손잡고 같이 진행 중입니다. 자,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를 갖다가 물류센터로 활용하고요. 2022년 7월까지 전국에 350여 개 GS 더 프레시 매장을 통해서 요마트 서비스 지역을 계속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이제 유통 매장을 보면은 이미 뭐 2, 3년 전부터 코로나 시대가 진입하면서 오프라인은 가는 것보다 당연히 주문하면 그냥 집 앞에 갖다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슈퍼마켓보다가 규모 작은 SSM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최근에 SSM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점포를 갖다가 롯데, GS 포함해 갔고요. 지금 수익성이 되지 않는 매출 올라가지 않고 적자에 있는 점포들은 많이 지금 클로징 시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SSM을 좀 활용하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자, 롯데 슈퍼, GS 더 프레시 영업이익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요? 물론 경쟁 기업의 상황도 있지만요. 새벽 배송으로 지금 밀려 있고 또 월 2회 우리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 제한이 영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는 바로 배송, GS는 요마트 즉시 배송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고요. 부진한 점포 정리하고 수익성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전자상거래, 쿠팡, 마켓컬리 등은요, 시간대 주문, 아무 때나 주문하면은 주문한 걸 갖다가 배치 처리해서요, 또 새벽 배송부터 종일 배송, 또 시간대 배송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명 점포, 물류 거점을 갖다가 배송 말단에 최접전으로 잘 활용하면요, 승산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SSM의 한번 2022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롯데슈퍼 3,492억 매출에 전년도 동기간보다 1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32억에서 25억으로 20% 감소한 상태입니다. 자, GS 더 플래시 매출 6.2% 증가했지만요, 영업이익이 한 26%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2년 1분기 3,320억 매출, 전년 동기간 5.4% 증가하지만 영업이익도 22%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SSM 외에도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이죠?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CVS, 컨비니언스 스토어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은 시간, 장소, 구매, 컨텐츠, 배달의 편리성, 다양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업계도 퀵커머스 적절히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을 주문을 하면 이제 퀵커머스 하려면은 뭐 이륜차에 의한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에 의한 도보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GS 리테일은 우딜, 이 배송하는 우친 8만 5천 명 정도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도보 배송 퀵커머스를 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도보 배달 플랫폼 우리 동네 딜리버리 우딜을 갖다가 2020년 7월부터 지금 진행해 왔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10,000명 돌파했고 2022년 4월 말까지 한 8만 5천 명까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8만 5천 명의 한번 구성비를 좀 볼까요? 도보 배달을 하는데 주로 젊은 층이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30대 36%, 20대 26%, 40대 25%를 차지해서요. 8만 5천 명 중에 87%가 20, 30, 40대고요. 50대는 8.5, 60대 2.5, 10대도 있네요.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남성의 비중이 63%, 여성이 37% 차지하고 있고요. 배달을 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배달에 대한 피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배달 한 건당 2,800원에서 3,200원 GS 리테일로부터 돈을 받고요. 배달 거리는 1.5km 이내. 배달 상품, 오토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도 지금 배달하기 힘들겠죠. 도보 배송이라 6km 이내에 제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퀵커머스에 관련된 기업들 계속 늘어만 나고 있어 2022년 3월부터 BBQ 치킨과 제3자 물류 시작하고 마왕 족발, 맘스터치, 멕시카나, 베스킨라빈슨, 토마토, 중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까지 퀵커머스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 앞에 빨리 갖다주는 퀵커머스 배송, 시장 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코로나가 진행돼서 올해까지 지금 좀 요거는 이제 관련된 퀵커머스의 라이더에 관한 얘기지만요. 자, 2020년, 21년에는 보통 8시, 9시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업용 택시, 서울 시내에도 영업용 택시가 한 3만 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한 4만 대 이상인데요. 영업용 택시에 보통 이제 영업용 택시는 택시 한 대 갖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주야 교대하든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퀵커머스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영업용 택시보다도 퀵커머스 라이더 쪽으로 많은 인력이 지금 이동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퀵커머스 시장의 상황 계속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고객의 편리성, 그 다음에 과다 경쟁 시대에 계속 시장 규모 과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철의 579 코너 65회 방송은 퀵커머스 경제 기업 상황 돌파구 한 번쯤 살펴봤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다양한 내용, 유통 물류, 온라인 투자 글로벌 관련된 내용 한 번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앤드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